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서 1,420원, 30원 계속 오르더니 이제는 1,470원대. 오늘은 1,465.6원에 마무리를 했네요. 일단 1,500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어떤지, 대체 또 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건지 요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 4월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대화가 됐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87원을 찍었었고요. 네.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7월이었습니다. 1,34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거기가 실은 올해 저점이었습니다. 네. 이후부터 1,390원, 1,400원, 1,420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더니 엊그제는 다시 한번 장중에 1,480원을 계엄 때와 거의 유사한 환율을 또 찍게 됐었는데요. 그러게요. 세간에서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 환율 급등에 대해서 일명 환율 오적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 오적.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보다 이 5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원화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건데 환율 오적 뭐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과는 다른 것이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과 수출은 너무나 좋습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데 당연히 그럼 달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의 수출 기업, 대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물론 이제 자신들의 전략이 있겠죠.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두 번째 적은 국민연금입니다. 조금 이따 국민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한 1,300조, 1,400조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게 해외로 나가면서 달러를 필요로 했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환율 오적의 세 번째는 서학개미입니다. 아마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제 당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 서학개미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 거의 대부분은 미국 주식인데요. 1,700억 달러. 1,7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니까 뭐 상당액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율 오적이 실은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우리 2천억 달러 투자해야 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이 우리 원화의 가치를 더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적자 재정하고 내년에도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라고 하고 소비 쿠폰 찍으면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원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시장에 이것을 미리 감지 않았느냐. 어떤 하나의 요소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요인들이 계속해서 뭉통되게 되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기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앞부분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한 것 같고 뒤에 이제 간략하게 대안 마련에 대한 좀 방향을 밝힌 것 같은데 일단 외환 시장을 주제로 경제부총리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건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 일정도 하루 전 어제 살폈다고 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환 당국이라고 하면 원화를 지키는 당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죠. 하나는 역시 기획재정부, 기재부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재부에 뭐 전체 우리나라의 정제 컨트롤 타워였던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나와서 이제 원화의 가치 하락, 환율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국민연금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한 1,300조, 1,400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3,000조도 넘게 되고 4,000조에 육박하게 된다. 이미 이제 세계적인 큰 손이거든요. 3위 안에 드는. 근데 이제 구현철 부총리는 이렇게 되니까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로 나가게 될 때 갑자기 이제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환율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나중에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달러가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지금과 정반대의 워낙 강세의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지금은 누가 봐도 환율 폭등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부러 이 소위 말한 국민연금이 해외 뭐 자산 투자한 부분을 일부러 환율 안정을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달러를 끌어들이는 좀 인위적인 방법 쓰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설왕설래가 함께 나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설명이 또 이랬습니다.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국민연금 안정과 수익성 향상에 좋다. 연금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국민들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일지 실제일지 모르겠지만 국민 노후 자금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인데 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낮추는 건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댓글이라든가 여론들 보면은 국민연금에 노후 자금에 손대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나오는데요. 크가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뭐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투자에 대한 것들을 균형 조정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전술적 환해지 전략을 좀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주식도 사지만 달러가 강해질 것을 함께 염두에 두는 환차익도 놓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환해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을 정확히 논의되진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레벨 이 1,470원대에서 80원대 레벨이 일단 원화 약세로서는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온 것 같다라고 판단을 이제 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환율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뭐 6조, 많게는 20조 이상의 달러를 매도를 하면서 환해지 좀 어려운 얘기죠. 환해지를 고정을 시키는 건데 아마도 이 방법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만에 하나 우리 국민연금의 예상을 깨고 환율이 1,500원, 뭐 1,550원, 1,600원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은 벌 수 있는 환차익을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 자식에 투자하게 됐으니까 그런 손실이 있게 되지만 반면에 이 부분 레벨 1,470원, 80원 레벨이 정점이었고 이후에 우리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온다면 또 환해지를 잘한 그런 대목이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오해가 나오는 것이 시점입니다. 왜 지금 뉴 프레임워크를 짜지? 왜 지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하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여론과 국민들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에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고 특히 기름값, 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 리터당 1,700원, 1,800원대인 곳도 많아요. 유가 상승도 환율 때문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 대목인데 지금 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요 국제 유가는 거의 바닥입니다. 트럼프의 반값 유가 정책 때문에 WTI든 두바이유든 정말 바닥이고요. WTI 기준으로는 지금 배럴당 60달러도 깨진 59달러, 58달러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싸는 게 맞죠. 그렇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은 지금 계속 오르거든요. 뭐 경유도 1,600원대, 휘발유도 1,700원대,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안 맞죠. 왜냐하면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싼데 왜 우리 국내 기름값은 오르지? 환율입니다. 우리가 역시 이제 기름은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약세가 이렇게 수입 물가를 높이는 거고 그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이제 기름값이 되는 거죠. 내일 이제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또 가계 부채 부담도 커질 테고 동결하거나 내리면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구윤철 부총리의 뭐 기자회견, 뭐 뉴 프레임워크보다 내일 이창용 총재, 이 한국은행의 결단이 실은 환율 안정과 원화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의 금통이고요. 그동안에 이창용 총재는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죠. 미국이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인데도 그거 괜찮다. 예. 뭐 실질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미국이 금리 높고 우리가 금리 낮은 게 뭐가 문제냐라는 쪽.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이창용 총재는 비둘기적인 소위 말하는 좀 완화적인 이제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저는 내일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내일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서도 저는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 매파적 동결, 그걸 뛰어넘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방향 전환을 꺼낸 것도 저는 이창용 총재가 아마 내일 그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오늘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원화 지켜내겠다는 이제 그런 걸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이창용 총재 역시 뭐 집값, 경기, 주식 이런 거 다 빼고서라도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이고 환율 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펼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강경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일은 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결, 매파적 동결 이후에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을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